네,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서 400억 원의 특별 자금을 조달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자금으로 쌍용차가 위기를 벗어나는 데 충분할지 관심이 보입니다. 네,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에서 순매도한 주식이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위기의 쌍용차가 일단 긴급 자금을 수혈받게 됐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에서 400억 원인데 우선 쌍용차는 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400억이란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400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네. 그리고 또 위기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큰 회사도 10억이나 20억 때문에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마힌드라가 쌍용에 대해서 400억 원의 큰 어떤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당장 당면한 눈앞의 위기를 넘기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쌍용차의 적자 구조를 놓고 볼 때 현재 올 한 해까지 지금 약 2,500억 정도 갚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지금 거의 이 현금 자산이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돈으로 과연 몇 달을 견딜 수 있겠는가? 현제 네. 임금이라든지 각종 이 고정비를 한 달에 500억씩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억 정도가 들어온다면 한 달 정도는 견딜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쌍용차의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좀 수습을 하고 큰 위기는 앞으로 또 큰 파고가 다가올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말 그대로 긴급 자금이다. 예. 그렇게 치면 쌍용차 쪽에서는 어떻게 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쌍용차라는 게 이제 누가 쌍용차냐 우리가 주체를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자본시장법이나 주식시장 메커니즘으로 볼 때 쌍용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측이 사실 쌍용 측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쌍용차 주식은 지금 75%를 인도의 마힌드라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마힌드라 앤드 마힌드라인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인도 마힌드라 기업이죠. 근데 인도 마힌드라 기업에서는 당초에 5천억을 투자하자. 그래서 3년 후에 정상화시키겠다. 자신들은 2,300억을 내놓겠다 했는데 이 계획을 완전히 철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제로 이 쌍용차를 끌고 가고 있는 사장이라든지 이 사장은 직업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라는 거죠. 그 바지 사장과 이 근로자들이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제 자구 노력을 해서 약 한 천억 정도 물건을 팔아서라도 조달을 하고 또 정부를 상대로 좀 도와달라 지금 SOS를 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쌍용차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돈을 빌려줘서 빚을 갖고 있는 데가 산업은행 등인데 예. 과연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는 7월에 갚아야 할 산업은행 대출금이 900억 원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과연 정말 생존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어떤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힌드라 그룹이 그러니까 주인들이 쌍용차 회생을 위해서 내놓은 돈 400억은 7월 전까지는 일반 경상비로 소진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어떤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한 7월 달에 쌍용차는 현재 상태에서는 돌아오는 채무, 900원을 갚지 네. 못해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지금 쌍용차에서는 하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힌드라 그룹의 주식을 좀 팔아서 그걸 국제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오는 게 어떠냐. 그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지금 미국의 포드 자동차거든요. 포드 자동차가 좀 사줄지. 그다음에 또 이 산업은행에서 돌아오는 900억을 만기를 연장해주고 차환을 해줄 수가 있죠. 갚은 거로 할 테니까 내년에 갚아라. 그런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순수하게 경제 논리만 본다면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7월 달 쌍용차 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자, 유가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결렬됐다 이런 수를 전해드렸는데 이제 그 사이 또 감산 합의에 어쨌든 성공은 했습니다. 지금 5월, 6월 두 달 동안 하루 970만 배럴, 그러니까 1000만 배럴보다는 조금 모자란 97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어쨌든 합의를 했다는 데는 일단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의 합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합의가 일단 결렬됐다. 로이터 통신이 좀 앞서가는 보도를 했다라는 이후에도 계속 상황이 전전반측 이랬다 저랬다 계속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토, 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네. 눈을 빨갛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그만큼 지금 오페크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약 새벽 4시경에 나온 이제 최종 합의. 그게 5월 달이나 6월 달에 이 하루에 970만 배럴씩 감산하겠다. 네. 당초 지난주에 나왔던 로이터 통신의 좀 앞서가는 보도는 하루 1000만 배럴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30만 배럴이 더 줄었습니다. 이유는 멕시코가 우리는 감산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멕시코에 할당된 게 40만 달러인데 우여곡절 끝에 미국이 좀 도와주기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구제책이 나온 상황에서 10만 달러만 감산하려라. 그래서 토탈 970만 배럴의 감산이 최종 합의가 됐고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는 각국 정상들이 그 추인을 지금 했기 때문에 확정적 감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펙 플러스가 합의한 그 감산량 1000만 배럴이 좀 안 되는데 예. 그걸로 과연 과잉 공급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느냐? 그리고 이게 유가를 올릴 드라이브로 작용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예, 지금 오페크가 감산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인 어떤 석유 수요가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니까 석유를 필요로 하는 세력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제 유가 전문가들은 약 3천만 배럴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볼 때 이번에 감산을 한 것이 1970만 배럴 감산하니까 가격이 똑같아지려면 종전하고 똑같아지려면 3천만 배럴 정도 감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아주 미흡하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아시아 증시라든지 전 세계 증시가 이 오페크의 감산 합의가 부족하다 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970만 불을 감산한다는 게 4월 달 기준으로 5월이나 6월에 가서 970만 배럴을 감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일부에서 좀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 감산의 기준은 2018년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싸우면서 석유 생산량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데 감산 기준이 970만 불 줄이는 것이 2018년도 기준이니까 4월 달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는 970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감산이 되는 것이에요. 네.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약 1,800만 배럴 정도는 감산이 된다. 그래서 시중에 알려진 것보다는 감산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감산 규모는 오페크의 역대 감산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에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좀 생각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싸우면서 서로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늘렸는데 그런 싸움이 계속됐다면 국제유가가 폭락할 수도 있었는데 적어도 산유국들 오페크와 오펙 플러스 이번에 23개 나라가 합의를 했고 미국도 일부 감산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전 세계 산유국들이 일체 동심으로 이 한마음 한뜻으로 감산에 합의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적어도 더 이상의 폭락은 막았고 또 1월 초나 2월 코로나 생기기 전 상태로 빠른 속도로 국제 유가가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출 동향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달 1일에서 10일 사이에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6% 급감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여파가 조금 본격화되는 모습이에요. 우선 구체적으로 이 품목별의 감소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4월의 3분의
3분의 1이 지나간 10일 상황에서의 수출이 우리나라 18.6% 감소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가장 크게 감소한 제품은 역시 석유 제품입니다. 우리가 석유를 원유를 들여다가 그걸 가공해서 파는 그게 이제 석유 제품, 정유 제품인데요. 네. 정유 제품은 무려 47% 감소했어요. 이 말은 결국은 4월 초에 수출이 감소한 것은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유가도 싸졌지만 나간 유가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리 수출 감소는 본격화가 아직은 안 됐다. 오히려 국제 유가, 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싸우면서 4월 초까지도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 영향이 지금 수출 감소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요. 승용차 쪽에서 마이너스 7%, 자동차가 지금 안 팔립니다. 예. 사람들이 전부 재택 근무를 하고 자가격리하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물건을 사러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는 무려 31%가 감소했어요. 예. 승용차는 7%. 이 대목이 좀 걱정이 되고요. 네. 또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이게 지금 휴대폰 사러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23.1%가 줄었습니다. 주목을 끈 것은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1.5% 줄었거든요. 이것이 3월 달의 하락폭보다는 오히려 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반도체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선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작년 3, 4월이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1.5% 정도 줄어든 것은 크게 반도체는 감소한 것이 아니다. 물론 반도체가 이제 4월, 5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만은 원격 수업이라든지 또는 서버 용량을 늘리기 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직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충격적인 수출 감소까지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증권시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을 13조 원 순매도했고요. 이게 역대 최대치입니다. 또 반면에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고 채권은 오히려 사들였단 말이죠. 이게 네. 뭘 의미할까요? 좀 복잡한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많이 나갔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13조, 그리고 1월 20일 날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따지면 약 16조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돈을 빼나가는 이런 현상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우리나라 환율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불안하니까 우리나라 돈 대신에 미국 달러로 바꿔놓자. 이래서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조 또는 13조란 돈이 크다면 큰데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해놓고 있는 돈이 약 600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외국인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망할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무려 4일 연속으로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자 해서 사 들어갔거든요. 예.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도 좋은 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외국인이 돌아왔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한국이란 나라 전체적으로 뭐 실망을 해서 떠났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어느 나라가 가장 수익률이 좋으냐, 환율이 어떻게냐 옮겨 다니는데 실적이 좋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외국인의 엑소더스가 나라 경제에 큰 파탄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가 그동안에 떨어졌던 주가가 많이 만회돼서 지금 돌아오고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개 중에서 28개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부자가 됐다. 네. 지금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특히 바이오주, 이를테면 셀토리온의 서정진 회장 같은 분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네. 주가로만 1조 원 이상을 벌었다. 그래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